오늘 영상은 초보분도 바로 따라오실 수 있게 코인 거래의 큰 그림부터 손에 잡히는 순서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든 중학생 단타, 그 이야기의 핵심 구조도 같이 뜯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래할수록 피가 마르는 부분, 바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를 최대 할인받는 동선과 습관을 진짜 실전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AI를 잘 쓰면 차트만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50만 원을 노리는 단타 루틴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흐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금 없이 100달러로 시작하는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고정 댓글에 수수료 할인 꿀팁이랑 100달러 받는 가입 링크도 모아뒀습니다. 먼저 현실적인 기대치부터 잡겠습니다. 100달러로 바로 10억, 이런 얘기는 현실이 아닙니다. 대신 내 돈을 크게 넣지 않고도 거래 연습과 습관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확대경입니다. 맞으면 수익이 커지고 틀리면 손실도 빠르게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멋있는 말보다 실제로 손을 지키는 구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같은 돈을 10년 동안 어디에 두느냐가 결과를 완전히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1000만 원이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같은 금액을 나눠 담았다고 치겠습니다. 숫자는 이해를 위한 예시로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지수가 대략 2.66배 올랐다고 보면 2016년에 지수 추종형 주식에 1000만 원을 넣었다면 약 2660만 원 정도가 되는 그림입니다. 금은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약 233.5g을 샀다고 치면 2026년 기준으로 약 52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금은 느리지만 꾸준한 타입이죠.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를 1000만 원어치 들고 있었다면 2026년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은 지역과 타이밍이 크게 좌우합니다. 같은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엔 26억 원 이상이 되는 극단적인 수익률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코인을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비교만 봐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코인이 좋다 나쁘다. 이전에 이 시장을 공부하지 않으면 기회를 통째로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코인 시장은 구조가 다릅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롱으로 내릴 때는 숏으로 상승장만 기다리지 않고도 전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체감하는 건 거래가 24시간 돌아가고 거래 중에 세금이 바로 빠져나가는 느낌이 덜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환경 차이가 선택을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은 차트 공부보다 먼저 거래소 선택입니다. 거래소가 별로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수수료와 시스템에서 밀립니다. 실제로 한국 투자자들은 국내 거래소만 쓰다가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흐름이 큽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버리지 기능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가 제한적이고 해외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은 증거금으로도 큰 포지션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이 있다면 레버리지 100배 기준으로 포지션 규모가 5천만 원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가 저렴한 경우가 많고 단타일수록 이 차이가 수익률을 그대로 갈라놓습니다. 세 번째는 세금 인식입니다. 국내는 과세 이슈가 계속 따라오고 해외는 당장 원천징수 같은 체감이 적어서 부담이 덜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인이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하면 100달러 이벤트가 있는 곳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정리해뒀습니다. 링크는 거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수수료가 왜 무서운지 숫자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를 대략 0.05%라고 잡고 계산해 볼게요. 만약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친다고 가정하고 레버리지 20배를 쓴다면 포지션 규모는 2억 원이 됩니다. 여기서 한번 사고 팔 때 수수료가 커집니다. 왕복 기준으로 1회 거래 수수료가 대략 22만 원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설마 싶은데 단타는 왕복이라서 비용이 생각보다 빨리 쌓입니다. 하루에 10번만 반복하면 수수료만 220만 원입니다. 이쯤 되면 실력 싸움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는 게임이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은 어렵지 않습니다. 공식 레퍼럴로 기본 할인 받고 지정가로 메이커 체결을 늘리고 불필요한 잦은 왕복을 줄이는 것. 이 세 가지가 체감이 제일 큽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단타일수록 수수료가 싼 거래소가 전략의 일부가 아니라 전략 그 자체가 됩니다. 고정 댓글에 할인 동선도 정리해뒀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거래소를 비교하느냐? 저는 5가지를 봅니다. 수수료, 사용 난이도,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한도, 그리고 원화로 바로 입출금이 가능한지 이 5개면 초보도 길이 보입니다. 이 기준으로 A 거래소와 대형 거래소 4곳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는 고정 댓글에 공개해뒀습니다. 여기서는 수치만 깔끔하게 말씀드릴게요. 수수료부터 보면 A 거래소 0.01%, 바이비트 0.005%, 비트겟 0.06%, 바이낸스 0.04%입니다. 숫자만 봐도 단타에선 차이가 납니다. 한국어 지원은 체감이 큽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고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한국어 상담이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 생기면 여기서 멘탈이 무너집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 200배, 바이비트 100배, 비트겟 125배, 바이낸스 125배로 비교됩니다. 레버리지는 높을수록 관리 난이도도 같이 올라갑니다. 원화 입출금은 초보에게 더 중요합니다. A 거래소는 원화로 바로 가능하다고 하고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원화, 직접 입출금이 어렵습니다. 이 차이가 시작 장벽을 크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 거래소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고정 댓글에 적어뒀습니다. 정보는 숨기지 않고 모아놨으니 거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거래소를 골랐다면 다음은 계정뼈대부터 세웁니다. 본인 인증은 깔끔한 조명에서 한 번에 끝내고 이중인증은 문자보다 인증 앱이 안정적입니다. 이 단계가 허술하면 수익보다 먼저 계정이 흔들립니다. 입금은 원화지기금이 되면 가장 편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국내 거래소에서 테더를 옮기게 됩니다. 이때 네트워크를 잘못 고르면 수수료가 튀거나 전송이 지연될 수 있으니 처음엔 소액 테스트가 좋습니다. 주소는 복사 붙여넣기만 믿지 마시고 앞자리, 뒷자리, 메모 태그까지 3번 눈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글자만 틀려도 복구가 어려워서 이 확인이 습관이 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이제부터는 거래 방법입니다. 초보분은 현물과 선물을 먼저 구분하셔야 합니다. 현물은 코인을 그대로 사는 거래, 선물은 가격 변동에 베팅하는 거래입니다. 롱과 숏은 선물에서 더 자주 씁니다. 선물에서 제일 흔한 실수는 레버리지를 먼저 크게 올리는 겁니다. 처음엔 2배, 3배처럼 낮게 두고 주문 넣는 법, 손절 넣는 법, 청산가가 어디인지 이 3가지를 몸에 붙이셔야 합니다. 주문도 단순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지정가는 원하는 가격에 걸어두는 주문이고 시장가는 지금 가격에 바로 체결하는 주문입니다. 초보는 급하게 시장가만 쓰다가 수수료와 미끄러짐에서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타에서 손절은 옵션이 아니라 기본값입니다. 청산가는 내 계좌의 벽이고 손절가는 내 규칙의 벽입니다. 벽이 없으면 한 번의 흔들림의 계정이 바닥까지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이제 롱과 숏의 타이밍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커서 아무 때나 들어가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신호를 몇 가지로 고정해두면 감정이 줄어듭니다. 롱 포지션은 간단합니다.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것이고 진입 후에는 상승 흐름이 이어질 때 수익이 쌓입니다. 숏 포지션도 간단합니다.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고 하락 추세가 이어질수록 숏이 유리해집니다. 롱을 잡을 때 첫 번째 신호는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고점이 점점 높아지고 저점도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면 롱이 유리한 장이 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자주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을 때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죠. 이걸 상승 힘이 강해지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두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도 같이 늘면 그 상승을 밀어주는 에너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롱 진입의 성공 확률이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뉴스입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재료는
가격을 위로 끌어올리는 힘이 됩니다. 이때는 롱이 유리한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숏은 하락 추세에서 유리합니다. 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저점이 더 낮아지는 패턴이 보이면 숏을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반등이 약할 때 숏이 편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1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부릅니다. 하락 신호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고 숏 진입의 근거로 쓰입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이 힘을 잃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은 급락이 나오기 쉬워서 숏이 유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의 불씨가 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강경 발언 같은 재료는 시장 심리를 식히고 가격을 아래로 누를 수 있습니다. 이때 숏이 더 편한 그림이 나옵니다. 보조 지표도 몇 개만 잡아도 됩니다. RSI는 과매수 과매도를 보게 해주고 MACD는 추세의 힘을,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 범위를 한눈에 보여주는 보여준.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기도 해서 숏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고 30 이하면 과매도로 봐서 롱이 유리하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단, 지표 하나만 믿고 들어가면 흔들립니다. MACD와 볼린저 밴드는 추세 전환과 변동성 폭발을 감지하는 데 도움됩니다. 예를 들어 밴드가 갑자기 벌어지면 큰 움직임이 시작될 수 있고 그때는 포지션을 짧게 규칙대로 운영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AI를 붙이면 속도가 달라집니다. 뉴스를 모아서 요약하고 오늘 시장이 뭐에 민감한지 한 문장으로 뽑아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기 전에 환경을 정리하는 겁니다. 하루 50만 원을 노리는 단타도 결국은 루틴입니다. 진입 조건, 손절 조건, 목표 조건을 매일 같은 문장으로 적고 AI로 복귀까지 돌리면 감정 매매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떠돌던 중학생 300만 원으로 1억 8천 이야기도 핵심은 기적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짧은 시간대 변동성, 빠른 손절, 수수료 절감, 그리고 규칙을 깨지 않는 반복이었습니다. 그 사례를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돈으로도 연습 가능한 방식은 참고할 만합니다. 무리한 플레버리지가 아니라 짧은 진입과 빠른 정리로 시장에 오래 살아남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입금 없이 받는 100달러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 돈을 크게 넣기 전에 주문 넣는 손, 청산가 계산, 수수료 체감, 이 세 가지를 연습하는 수업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건과 링크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오늘 내용은 한 줄로 정리됩니다. 거래는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수료와 환경을 먼저 잡고 롱과 숏의 신호를 고정하고 루틴으로 반복하는 사람이 결국 남습니다.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달러 받고 시작하는 방법, 링크를 보기 좋게 모아뒀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 100달러로 10억을 만든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돈 입금 없이도 코인 거래를 공부해 볼 수 있고 레버리지를 관리해서 흐름이 맞아떨어지면 몇백만 원 단위의 결과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연습 삼아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습니다. 앞으로도 초보가 바로 실전에 붙을 수 있는 코인 거래 루틴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